안녕하세요. 모트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타커스에서 펴낸 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 당신을 위한 시간 관리 스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도 토키오 씨는 부의 추월차선 직장인 편의 저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만의 시간 관리 스킬, 일주일에 10시간이라고 1년에 2억 원을 버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1년에 2억 원을 버는 비밀은 나는 현재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집에서 만 1살 된 아들을 돌본다. 또한 청소부터 빨래, 쓰레기 버리기, 소모품의 재고 관리까지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를 몸소 체험하는 중이다. 가사도 해야 하고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들도 있어서 나는 나만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내가 하루 중에 업무를 보기 위해 쓰는 시간은 2에서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나의 연수입은 2억 원을 밑돈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내가 전략적으로 일상의 습관을 바꾸어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나는 샐러리맨으로 직장에 들어가 조직의 일원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경영자로서 조직을 통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서 가사와 육아까지 맡고 있다. 나는 생활 방식이 바뀌고 하는 일이 달라질 때마다 항상 그에 맞춰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시간을 쓰는 방법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그 시간의 누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뜻한다. 만약 페이스북을 하느라 1시간을 소비했다면 그 1시간 동안 해낼 수 있었던 다른 일을 버린 꼴이 된다. 이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즉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한다. 누적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의 축적을 말한다. 만약 3년간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이직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 테고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나은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영어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3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누적이다. 3년은 지나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 똑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 무엇을 누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 게다가 가치관이 다를 테니 어느 유형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자기 앞에 기회가 찾아올 때 바쁘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거나 새로운 능력을 꽃피울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삶을 더욱 재밌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는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원하는 인생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단시간에 여러 일을 하라. 빠르게 일을 처리하라 같은 조언들은 물론 옳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시간 관리 스킬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삶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에 나오는 시간관리 스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도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똑같은 시간관리 스킬을 제시해도 오늘 당장 시도해 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방식은 내게 맞지 않아 공감할 수 없어 하는 식으로 사람마다 감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감상을 토대로 당신이 선택해왔던 것들의 축적이 오늘의 당신을 이루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상태에 불만을 느낀다면 이제 당신은 그 감상도 선택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믿음이나 상식에 얽매여서 자신의 시간을 잃는다면 그건 매우 아까운 일이 아닐까? 이 책이 그런 얽매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당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부터 세운다.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나 짜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일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역시 목적이라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하든 진정한 목적은 더 나은 인생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신뢰를 쌓고 보수를 늘리고 일을 즐기고 사적인 시간을 누려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다. 어느 책에도 정답은 나와 있지 않다. 인생도 시간 관리도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중심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잘못되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을 찾는 지름길이다. 나는 한 번의 행동으로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부터 처리한다. 일단 해두면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먼저 처리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이익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자격증을 딴다고 해보자. 독학으로 따면 2년이 걸리고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니면 1년이 걸린다. 그러면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비록 돈을 내더라도 1년 먼저 그 분야의 일을 시작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건강관리로 시간당 수입을 늘린다. 컨디션이 좋으면 집중력이 발휘되어 생산성이 올라간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면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된다. 건강 유지는 시간을 제대로 쓰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사는 곳을 최적화한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나 살고 싶은 삶에 관한 의사가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 집세가 싸니까, 새로 지어서 깔끔하니까와 같은 이유로 집을 골랐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사하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테고 인생도 서서히 바뀔 것이다. 여담이지만 낯선 곳에서 사는 것은 우리 뇌에 매우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 사고나 기분이 전환되어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아마도 많은 이가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나는 18살에 도쿄에 올라온 이후로 벌써 11번이나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수첩 활용법이 무의미한 이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시간 관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실현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목표이자 본질이다. 인생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하루의 스케줄을 짜고 한 달의 일정을 관리하고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해야 할 것, 스마트폰의 일정 관리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속독이 무의미한 이유.
독서의 목적은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서 자신에게 없는 정보, 견해,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순히 많은 책을 빨리 읽는 것은 독서의 목적이 아니다. 몇만 시간을 들여 몇천 권을 읽더라도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야 할 때는 속독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때 속독은 독서가 아니라 정보조사 혹은 정보입력이라고 불러야 옳다. 최단 시간에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최단 시간에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을 끌어올리려면 주제를 하나로 좁혀서 집중적으로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음 책으로 넘어갔을 때 중복된 내용이나 이미 입력된 정보는 건너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만 습득하면 되므로 갈수록 독서 속도가 빨라진다. 짧은 시간에 많이 읽을수록 기억에 남는 내용도 많아지고 건너뛰는 양도 많아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경험치 곱하기 독서량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 해당 업계 사람들과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평가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진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참을 망설인 끝에 결국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한다고 해보자. 가격, 역에서의 거리, 넓이, 주변 환경 등 여러 조건 사이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으면 후보지 중에서 어느 집이 더 나은지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을 선택한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도전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 도중에 벽에 부딪히더라도 쉽게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열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시간도 같다. 자연히 능력도 향상되어 우수한 실적을 내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일이 즐거우면 하루하루가 즐겁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시간관리 스킬을 익히기 전에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을 좋아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고 무슨 일이든 일정 수준을 넘겨야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노후파산, 노후난민, 하류노인 같은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노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고 계속 고민만 해봐야 사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대책 없이 고민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에 기력만 빼앗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민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해야 할 과제가 드러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남은 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뿐이다. 노후 파산은 돈의 문제가 핵심이다. 불안의 정체가 돈이라면 연금회사를 방문해서 자신이 원하는 노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 본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해서 고민인 경우도 그렇다. 큰일이라고 끙끙대지만 말고 아이가 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전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부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재미있어질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 꼭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도 많으니 그런 학교로 옮긴다. 꼭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아가는 길은 많다. 삶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이렇게 고민을 과제로 바꾸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을 끊는다. 자신의 평소 행동을 돌아보면 이처럼 필요할 것이다,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쏟은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 리턴이 거의 없는 일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10년 가까이 신문을 읽지 않고 있으며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아서 보는 방식을 택한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 부가가치로 이어지지 않는 일에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세미나나 강연을 위해 기본 자료를 만들 때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한다. 그저 항목별로 글자를 나열할 뿐이다.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느냐가 중요하지 자료의 형식이나 완성도가 강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힘을 뺄 곳에서 힘을 빼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그다지 훌륭한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